K8 하이브리드는 지금까지 봤던 세대가 매물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K8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등급은 시그니처로 보며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를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32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를 보면 2,780만 원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렴한 금액대의 차를 보게 되면 지금 주행거리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2780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를 정말 1년에 많이 안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시면 괜찮긴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중고차는 주행거리에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3159만 원에 24,000km, 연식은 다소 떨어진 21년 6월 모델이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이 차량부터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들은 3,200만 원대가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3,200만 원대에서도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 소비자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옵션을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를 있는 차량으로 선별해 보면 3,299만 원에 6만 킬로, 23년 4월 모델.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살짝 오버는 됐지만 위아래 차량들을 봤을 때 주행거리가 높은 편도 아니고 연식도 짧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커넥트, 전자 서스펜션 이런 추가 옵션까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걸 비교를 했을 때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3,299만 원에 이 차량이 내용적으로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들을 또 보게 되면 이제 3,300만 원대와 3,400만 원대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잘 비교를 해보시면 연식이라든지 주행거리,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이런 옵션까지 정확히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나은 모델은 3420에 5만 킬로, 22년 11월 모델. 이 차량이 아쉬운 점은 색상이 회색이라 다소 아쉽긴 하지만 또 회색을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연식, 주행거리, 옵션,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는 3,300만 원대와 3,400만 원대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금액대는 점점 올라가는데 연식이라든지 옵션 이런 부분에서 특별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에 보셨던 세대로 보셔도 K8 하이브리드 중고차를 잘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에 있는 차량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먼저 3,159만 원에 24,000km 21년 6월 모델 이 차량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24,000km에 렌트역 있고 사후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고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가장 등급이 높은 옵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마트키라든지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핸들 쪽을 보게 되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기아봉 쪽을 보게 되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전자기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옵션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시트 같은 경우도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편리성도 좋은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빠지긴 했지만 썬루프라든지 서라운드 뷰, 후추방 카메라 이런 옵션까지 다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은 상당히 많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아쉬운 부분은 연식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24,000km,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서는 거의 신차급으로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또 봐드리면 다음 차량은 3,299만 원에 6만 킬로, 23년 4월 모델.
이 차량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6만 킬로에 렌트력 있고 사후 이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문자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들은 아까 설명드린 차량과 동일하게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위에 차보다 썬루프는 빠지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추가로 들어갔다는 점, 소비자분들이 요즘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가장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런 옵션 차이에서도 선택사항이 틀려질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는 살짝 많긴 하지만 신차 보증이 28년도 4월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10년에 20만 킬로까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연식과 옵션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을 마지막으로 봐드리면 다음 차량은 3420에 5만 킬로 22년 11월 모델 이 차량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짙은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주행거리 5만 킬로에 렌트가 없고 사후 이체는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정거장 특이사항도 큰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실내 같은 경우는 브라운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옵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들은 다 기본 사양에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위에 차량들과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메모리 시트도 추가로 넣었다는 점,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아쉬운 부분은 위에 차량보다 연식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아 있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옵션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 봤을 때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K8 하이브리드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K8 하이브리드는 지금까지 봤던 세대가 매물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